안녕하십니까, 고노입니다. 오늘은 고창 쌍둥이 주택 A동 미장 작업, 방통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저희는 항상 손미장을 고집을 하는데요. 자, 손미장을 하시든 방통을 하시든 그것은 본인이 선택을 하셔서 나는 이 방법이 마음에 든다 하시면 그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손미장은 어떤 우려들이나 기타 등등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시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은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사용합니다 하고 설명을 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물론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어떻게 작업이 진행이 되는지는 충분히 보여드리겠지만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생기면 저도 작업을 안 합니다. 왜? 제가 제일 힘드니까 작업을 안 합니다. 또 보수도 해줘야 되고요. 특히나 방바닥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마루 깔고 가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보수하는 데 있어서 금액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기엔 조금 미흡하실 수도 있고 보시기에는 조금 안전하지 않다, 강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항상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둥이 주택 A동 미장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장을 할 때마다 방통을 안 친다. 그리고 모래가 굵다. 모래가 가늘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이게 편법이다. 약식이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 편법이 될 수도 있고 약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편법이건 약식이건 역시나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이 방법이 안 하던 방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던 방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문제만 없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껏 사용을 했고 이 방법을 써왔고 문제가 생겼다면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미장을 해보고 수년이 흐르고 미장을 깼을 때 그때 되면 이것도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세상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문명에 접해서 살지만 자, 모든 것은 매뉴얼대로 글로 배워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해보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비로소 그제서야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왜 이렇게 하는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나와 생각이 상이하다, 틀리다 하시면 선택을 안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지 진리와 법칙을 드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방통처럼 편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등짐을 지어서 날라서 미장을 하는 이 방법을 고수하는 데는 다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을 줘도 저는 이 방법으로 미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와 맞지 않으면 이건 아니다 하고 다른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방통을 한다 하시면 방통용 피니셔가 있습니다. 방통용 피니셔를 돌리시는 분들하고 작업을 하시고요. 시멘트는 강도가 세면 셀수록 크랙이 잘 갈 수밖에 없는 거, 그 부분도 한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몰탈이 그렇습니다. 자, 작업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적, 미장 둘 다 힘든 일입니다. 자, 빵과 라면 잘 먹어야 또 힘을 써서 깔끔한 마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은 거하게 먹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날이 많이 시원해져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 여름에 한평에서 미장할 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미장 작업 사물회를 깔고 물을 주고 밟아서 다지고요. 다시 이런 나무자를 이용해서 긁어서 수평을 맞춥니다. 수평을 맞추고 여기는 이제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서 믹서기로 바로 돌려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밖에서 계속 오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믹서기가 좋으니까 해서 거의 묽은 몰탈처럼 만들어서 물로 물미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미장이 건조가 되면서 바닥에 있는 시멘트기를 쭉 빨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엑셀 주변에는 모래만 남게 되고요. 상부로 미장이 되면 강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걱정을 하시거나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시면 이제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 이 방법 괜찮겠다 하시는 분은 이대로 하시면 되고요. 밖에서는 계속해서 밟아서 최대한 틈이 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려하셨던 것처럼 크랙이 가고요. 크랙만 가는 게 아니고 또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단차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물을 주고 밟아놓은 자리는 이렇게 나무를 이용해서 수평을 맞춰서 바닥을 긁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수평을 잡으면 되고요. 자, 보시다시피 다 전체적으로 물을 흠뻑 줘놨습니다. 자, 이 부분 가지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렇게 물을 주고 작업을 하면 속고에 물이 배서 곰팡이가 생긴다고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자, 속고는 걸레바지가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는 속고가 걸레바지보다 많이 내려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높이를 살짝 올렸습니다. 저희가 방바닥에서 걸레바지 보시면 1cm 문틀에 1cm만 보이게 그렇게 걸레바지를 높이를 정했고요. 이렇게 돼서 하게 되면 지금 몰딩 걸레바지 아래쪽으로 미장이 되기 때문에 마루를 깔면 거의 높이가 문이 맞아 떨어지고요. 그리고 마루를 깔게 되면 문턱도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문턱이 거의 보이지 않고 위에 상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고요. 대신에 삼면 도어를 썼을 때 도어가 하부가 쏠리는 현상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자, 보시면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여유가 많이 있고 이 높이를 전부 다 미장으로 채우기 때문에, 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을 썼다고 해서 곰팡이가 발생이 되고 또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장마철에 너무 비가 많이 왔을 때 올해 한평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도 걱정을 하고요. 그래서 곰팡이가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유한낙스하고 물하고 1:1 비율로 섞어서 분무기를 뿌려주시면 곰팡이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석고에 물이 먹어서 석고가 버슬버슬하게 해서 깨지거나 흘러내려서 부서지는 거는 없는데 곰팡이를 걱정을 해서 유한낙스에 물을 1:1 비율로 섞어 가지고 작업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곰팡이는 없이 작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 걱정을 하시면서 이 작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미리 유한낙스를 1:1 물과 1:1로 섞어서 하시거나 아니면 미장이 끝나고 하루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셔서 건조하는 동안에 혹시나 습을 빨아서 곰팡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때 유한낙스와 물을 1:1 비율로 섞어서 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곰팡이 제거는 거의 유한낙스, 그 곰팡이하고 또 나무에 끼는 파란 청태 그런 것들은 유한낙스하고 물을 섞어서 뿌려놓으면 하얗게 죽어서 일어납니다. 곰팡이가. 물론 좀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은 수세미나 우리 예전부터 오래 썼던 녹색 수세미 그런 걸로 문질러 주시면 바로 없어지고요.
시간을 두고 나중에 없애실 분들은 물과 1대1로 섞어서 뿌려만 놓으시면 하얗게 곰팡이가 핍니다. 그러면 그것만 빗자루로 쓸어도 되고 뭐 닦아내시면 곰팡이 없고요. 그 자리는 거의 곰팡이가 다시 안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쌤이 원래 3개씩 넣고 쌤이 하나씩 들어가는데 모래가 나빠갖고 자, 모래 질통으로 3개에 세멘 한 포를 넣어서 자 이렇게 3개는 했는데 묽게 나쁘가 2개 많았습니다. 묽게 잡으면 되고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미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밟아주고 다져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만큼 약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밟고 그렇게 하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바닥 다질재 역시나 튼튼한 걸로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세멘 물을, 자, 지금 이 지역 모래가 안 좋아서 조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모래 해갖고 모래 그냥 마루 깔 거니까요. 면만 잘 잡아주세요. 반질반질 안 해도 돼요. 모래가 안 좋으면 어떡하겠어요. 반지반지 이런 게 안 나와요. 모래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면만 울퉁불퉁하게 요철만 없이 잡아주세요. 자, 항상 모래가 갈수록 모래가 이제 좋은 모래가 없고 마사를 씻어서 나오거나 아니면 바닷모래가 나오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육지에 있는 모래는 한정이 돼 있고 뭐 산을 깎아서 모래를 만들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펼치고 난 다음에 자, 나무 흑선으로 한번 더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큰 흑선으로 전체적으로 면을 잡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기초 자리는 저희는 미장을 하고 시멘트를 바릅니다. 자, 기초가 동파가 될까봐 단열재를 붙이고 마감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돌을 붙이시는 분도 있고, 자, 여러 가지 마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미장을 하고 페인트를 칠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기초 자리는 비에, 바람에, 먼지에, 흙에 많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굳이 기초 자리를 다른 걸로 마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 자리는 미장을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페인트를 칠하고요. 자, 요즘에는 수성 페인트가 잘 나왔기 때문에 자, 수성 페인트를 칠해도 10년 이상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자리에는 저희는 수성 페인트를 권장을 해 드립니다. 뭐 돌을 붙이시거나 드라이비트 기타 등등 마감을 하실 분들은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초벌을 칠하고 초벌을 바르고 그리고 다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마감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시멘으로 만든 풀처럼 생긴 걸 먼저 바르고요. 그리고 이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메토실, 메토몰 같은 약품을 타서, 그리고 이제 퐁퐁도 탑니다. 퐁퐁도 타고 해서 초벌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다시 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삥 돌면서 또 마감을 합니다. 자, 이 벽 바르시는 분들도 또 바르시는 분들마다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조금씩 해 나가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초벌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하시는 분이 있고, 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고요. 이거는 뭐 어떤 분이 어떤 스타일로 하시든지 처음에 시멘트 이겨 놓은 걸로 초벌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재벌하고 그리고 마감을 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하느냐 아니면 나눠서 하느냐의 차이만 있는 것 뿐이지 어떤 게 옳고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했을 때 이제 기포가 생겨서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한 번 더 눌러주고, 좀 심한 자리는 흑선으로 찔러서 공기를 빼고 다시 문질러 줘서 마감을 잘 보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외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면에 잘 달라붙어 있고 크랙이 덜 가고 안 가고 그렇습니다. 항상 사람이 하는 건 손이 그만큼 많이 가고 그만큼 눌러주고 다져줘야 그만큼 오래 가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일, 특히 미장은 과학입니다. 이런 무식하게 하는 일 아니고 절대로 과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고려를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해야 깔끔한 마감이 나오고요, 오랫동안 잘 쓸 수 있는 견고한 미장이 되는 겁니다. 자, 미장을 하고 나면 높이에 맞춰서 먹을 튕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칼로 깔끔하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벽돌을 살짝 덮을 정도로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 편하게 한다고 벽돌보다 내려가게 해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벽돌을 살짝 덮어주시게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잘라놓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벽의 기초 자리에 미장은 끝나게 됩니다. 바닥 미장이 끝났습니다. 자, 아주 이번에도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자, 모래가 거칠고 안 좋았는데도 이번에는 또 날이 시원하고 받쳐줘서 작업자분들께서 열심히 해주셨고요. 자, 외부는 이쪽 현관하고 이쪽 앞쪽에 작은 방, 그리고 거실 쪽에는 테라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미장이 안 돼 있고요. 자, 나머지 부분은 바닥 벽 미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히 나무랄 것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자, 이쪽에서 봐도 자, 보시다시피 미장 상태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중간에 조금씩 거친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이 모래의 상황상 그렇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마루를 시공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정도의 미장 상태는 아닙니다. 자, 다행히 여기는 추석 연휴에 자연 건조를 오래 하고 그리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또 일정상 보일러를 늦게 돌아갑니다. 도배까지 다 하고 등까지 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일러를 돌리고 마루를 깔기 때문에 좀 더 크랙이 없는 그런 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미장 쌍둥이 주택 A동 미장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 쌍둥이 주택 A동 미장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희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미흡하고 약간은 부족해 보이셔도 절대 문제가 있게 시공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뭐 선택은 항상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본인이 선택을 하셔서 하시고요. 어떤 방법이든 잘 시공을 하면 항상 문제가 없다는 점, 그 점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한 하자가 난다는 건 저한테 있어서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공을 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손미장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야매가 아닌 과학입니다. 과학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나쁘고 안 좋다면 저 역시도 절대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몰탈로 치는 방통보다는 아직은 이게 낫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이 방법을 고수하고 있고요. 지금 작업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은퇴를 하시게 되면 저 역시도 방통을 갈 겁니다. 그때 되면 방통이 좀 더 양질의 방통이 나오고요.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보름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비동 미장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